아주 오랜만에 3강을 녹화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지난 2강까지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이어서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몇 가지에 대해서 미리 룰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프로그램에 기록되는 데이터들이 인위적인 조정이나 수정이 없을 것,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만 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데이터들이 일시 수정이 되거나 어떠한 이유로 그런 잘못된 데이터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이후에 그런 데이터를 확인해서 삭제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통계를 돌려버리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꼭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측정 오차가 작은 데이터일 것, 이력이 추정되는 데이터일 것, 측정 오차가 작은 데이터일 것,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군 간 그리고 군내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내 변동 안에서 발생된 어떤 변동을 측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간 변동까지 포함하실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력이 추적되는 데이터일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테이블을 만들 때 그 이력 또한 하나의 이제 행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언제 누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테이블에서 이제 확인하면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고, 우선은 이 앞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할 때 유의사항, 데이터의 수집을 단순화시킬 것.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밑으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오른쪽은 어떤 벡터들을 나열할 것이냐 이제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욕심만 앞서가지고 나는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팩터를 다 분석할 거야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거를 이제 팩터로 잡을 것인 가설 같은 걸 아예 세우지 않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의 분석의 정확성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설을 세우실 때 두세 가지의 팩터들만 놓고서 데이터를 캡처를 하시는 게 결과에서 좀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단순화한다는 거는 팩터의 수를 내가 보려는 것 내에 100개씩 이렇게 보실 수 없겠죠. 그러니까 3개에서 5개 이 수준으로만 벡터를 고정시키시면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면 데이터에 거짓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에 데이터가 흔들려 버리니까 항상 일관된 수준에서 이제 데이터를 캡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에 수집되는 환경을 고정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변동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4조 3교대다 하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이 돼야 되고 이질한 데이터가 없을 때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을 용이하게 할 것.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욕심만 앞서가지고 이것도 수집하고 저것도 수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할 때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지시를 하고 조건을 걸다 보면 데이터 수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소에 측정하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것에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제 팩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평소에 안 하던 거 갑자기 100가지 다 측정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뭔가 개선을 할 때는 욕심만 앞서기보다는 우선 그 실험이나 액션 자체가 용이해야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측정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거를 측정 데이터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언감생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용이한 것도 저는 꼭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집의 변동을 최소화할 것,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시간과 장소는 픽스가 돼야 돼요. 이것 자체가 팩터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자에 대한 교육,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데이터 수집자한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주세요. 이런 환경은 통일시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데이터 돌려보니까 이상해.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요.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들 종류가 무엇인지 계략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가시면 내가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 데이터는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죠. 심지어 숫자가 아닌 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집하는 모든 것들 다 데이터. 요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이슈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통계도 내고 그렇게 되는 시대인데, 사실은 제조 현장에서 아직도 중소기업 경우는 하부 판정 이외에 그 이외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들도 저는 아직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나가는 쪽은 굉장히 앞서 나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뒤처지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께서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로봇가 되는 세상에 과연 SPC가 무슨 이 교육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네, 저는 그런 그 세계 선두의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규모 기업 3인이다 6인이다 그런데 어쩌다 납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SPC를 요구한다. 그럴 때 그분들이 기본적인 SPC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고 나는 아주 선진의 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유튜브는 시청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나는 아주 신입사원이다. 혹은 나는 뭐 10인 이하의 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품질을 해야 되고 SPC를 알아야 된다. 그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비디오는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정량값과 정성값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키, 몸무게 같이 숫자로 나타내는 건 모든 것들은 사실 정량값에 속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은 정량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SPC에서 다루게 될 것들도 대부분 정량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성값은 데이터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성값에도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값의 대표적인 건 감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데이터. 냄새, 맛,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것 자체로 그러면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냄새, 맛, 아름다움을 어떤 3차원적인 지표로 바꾼다거나 하는 1차적인 이제 변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색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빨간색, 노란색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것 자체가 정량값이 될 수 없어서 통계 분석이 되지 않지만, 색상들 같은 경우는 뭐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색차계를 찍어서 뭐 L 값, A, B 값 3차원의 그 3차원으로 나타내서 그 색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측정의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아주 많기 때문에 실제 다른 부분도 맛도 그럴 거고 냄새도 맛만 해도 짠맛은 염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정성값도 결국에는 정량값으로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지고 그걸로 측정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if you can measure, you can improve 하는 거죠. 네가 측정할 수 있으면 절대로 여기 improve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improve 하려고 하면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SPC와 MS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것들은 계량값이 있고 개수값이 있어요. 개수값은 개수로 셀 수 있는 특성값, 부적합수, 부적합품수, yes or no 이런 것들이죠. 계량값은 이것 자체로 연속량으로 측정되는 특성값이에요. 그래서 길이, 온도, 무게, 강도, 전압, 점도,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측정값은 대부분 99%, 정량값 99%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계량값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연속량으로 측정될 수 있는 품질 특성의 값, 측정 단위가 존재한다. 그렇죠? 개수값은 보통 정수값으로 구성된 만족도의 상중하 같은 예가 있음. 두 가지 다 통계 분석이 가능하고 이것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통계 분석이 달라지느냐 하는 부분도 이 자료에 포함되고 있겠지만 저는 주로 계량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방법입니다. 확률 추출법의 종류, 단순 랜덤 샘플링과 층별 샘플링. 자, 단순 랜덤 샘플링은 하나의 루트로부터 지정된 크기의 시료를 직접 뽑아내는 방법으로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시료로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난수표를 이용하여 시료를 뽑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층별 샘플링이라고 해서 모집단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층으로 분류한 다음 각 층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해 표본을 뽑는 방법. 그래서 뭐 교대조별, 아니면 조별에 한 분이 랜덤 샘플링을 하겠죠. 근데 로트는 뭐 하루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3번 뭐 샘플링 하는 경우. 그래서 기계별로 1차 층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층별 샘플링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족을 뭐 하냐는 실험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가 랜덤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겪었을 때 많은 부분 층별 샘플링, 그러니까 층별 랜덤 샘플링이 하지만 대부분 샘플링의 용이성을 위해서 층별 샘플링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기 기술 통계량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가 들어가네요. 데이터를 모았으면 그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술 통계량을 보는 것일 거예요. 자, 기술 통계량이 뭐냐? 뭐 말이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히 간단한 통계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통계에는 분포의 중심, 분포의 퍼진 정도, 분포의 퍼진 모양 이 3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낸다 하고 하면 우리가 통계는 되게 어려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평균을 산출하는 그것 자체도 통계에 포함이 돼 있어요. 통계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은 분포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반 전체 어린이들의 키의 평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한 지점, 중앙값, 최빈값 같은 것도 분포의 중심을 보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것들을 소개하는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분포의 퍼진 정도를 보는 경우는 표준 편차, 분산, 범위, 4분의 수 같은 것들이 있고 분포의 퍼진 모양을 보는 경우는 비재층도 뾰족한 정도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각각의 내용을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이거를 보시면 일부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